바로 시작할게요. 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그 대선 결과가 바로 적중을 했고, 대선 결과를 보고 작성한 게 아니고 선거 전에 작성한 부동산 예측글을 바탕으로 제가 빠르게 오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어떤 시세를 조종하거나 시장 교란할 의도가 전혀 1도 없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어디서 볼 수가 있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요 카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름은 1억 귀촌 카페였다. 여기 6월 1일 날 날짜로 대선 직전이죠. 며칠 전에 제가 썼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은 지금부터 3년, 5년 뒤 예측을 한 거거든요. 첫 번째 안, 딸 아니라고 해놨습니다. 1안. 근데 이제 숫자로 쓰면 또 오해하잖아. 선거 전이니까 그냥 딸안. 주요 지역 보합 내지 하락이 갈 것이다. 두 번째 안, 기안. 주택은 아파트는 평당 3억에서 5억을 갈 것이다.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강남만 얘기한 게 아니고 중소도시라든지 시골 얘기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할 거고요. 뭐 이유는 뭐 이런 거 있고 나중에 이제 글 가서 보세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써 놓은 다음에 어떤 확률, 딸안으로 갈 것이냐, 기안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보면 제가 두 가지 안을 써놨잖아요. 어디로 간다, 뭐 누가 선거에 이기면은 어디로 간다라는 내용 없잖아요. 사실은 어디가 확률이 높다까지 다 썼었어요. 근데 선거 전이다 보니까는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지웠고, 댓글을 보게 되면은 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달러당 3,000원 가면은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은 기적이 일어나길 빌어야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기한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정확히 예측을 한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더 자세한 부분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카페라든지 오프라인 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근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차이 크지 않았던 부동산 공약, 유권자의 선택은 6월 3일 날짜의 뉴스 기사입니다. 왼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기 신도시 재정비 적극 지원하겠다.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완화, 용적률 산화, 분담금 완화하겠다. 야, 이거는 전통적인 옛날부터의 그런 파란색 땅의 그런 공약은 아닙니다. 그죠? 완전 180도 변경을 한 거예요. 공급을 좀 완화하겠다. 그러면 빨간색 땅은 어떤 선거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공급 관련된 겁니다. 연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 아래쪽에 보면은 10만 가구 대상 결혼 출산 시에 9년간 주거비 지원을 하겠다. 아래 보시면은 대학가 반가 공공주택 10%는 1인용 아파트 오피스텔로 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 기초자치단체로 이양 제초안도 폐지하겠다. 무슨 얘기요? 둘 다 엄청나게 공급을 하겠다. 공급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여기 이 뉴스 기사에는 좀 빠진 내용인데 GTX 관련해서 똑같습니다. 빨리빨리 하겠다. 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약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 원래 이런 공급 관련된 거는 이 빨간색 땅의 전문 영역이었는데 이 파란색 땅도 공급을 하겠다. 갑자기 아까 그 신문보다 더 일전에 냈던 기사인데요. 아무도 집값 안정은 말하지 않는다. 자, 다시 파란색 땅 먼저 보면은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면은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집값을 관리하겠다.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앞에서 봤었잖아요. 그쵸? 공급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 제가 네모를 쳤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게 좋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있는 부동산 세제를 그대로 놔두겠다. 아니면 부동산 세제를 원래대로 지금 선거 전에 한 공약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있는 세법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공급은 늘리겠다. 세금은 놔두겠다. 빨간색 당은 아까 공급 얘기도 했지만은 세금 얘기만 있습니다. 세금 얘기. 뭐라고 돼 있어요? 종부세를 개편하겠다. 아파트 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겠다. 이 종부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알고 있으신 분들 있나요? 일단 종부세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은 1주택자 12억 정도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억 이상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15억에 하면은 15억 빼기 12억 해갖고 3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리고 있습니다. 누구? 1주택자.
이게 15억으로 이제 상향해준다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종부세법을 보게 되면은 아직 그 개정안이 뭐 어디 통과를 안 했나? 12억으로 나옵니다. 현행 12억이에요. 사람들이 당연히 똘똘한 한 채, 주요 지역, 핵심 지역, 강남 플러스 용산, 마포, 성동, 아니면 그 밖에 경기도에 교통 좋은 곳들, GTX가 쓰는 곳들, 핵심 지역들, 주요 지역들만 사람들이 투자 대상으로 여긴다? 거기만 적극적으로 투자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빨간색 당에서는 첫 번째 나오잖아요. 박스로 쳤잖아. 가액 기준으로 하겠다. 1억짜리 빌라가 10개면은 10억밖에 안 되잖아. 강남은 12억짜리 강남에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데, 1억짜리 빌라 1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이거 법인으로 1%로 계산하면은 1년에 장난 아니게 냅니다. 1,000만 원 내나요? 그죠? 장난 아니게 냅니다. 엄청나게 불합리하니까는 가액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과거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자. 지금 취득세도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사고 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있잖아요. 시골에 대해서 면제해 주겠다. 야, 좀 비수도권 투자 내지는 실수요로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라.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 어차피 현 상황에서 이 비수도권에 투자 세력이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또 들어가면은 또 후끈후끈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당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형님, 누님들 지금 지방에다가 부동산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취득세라도 좀 깎아줘야지 좀 살 마음이 1이라도 생기지 않겠어요? 보시면은 이런 공약들을 세웠었는데,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이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안 하겠다고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형님, 누님들 있잖아. 이게 항상 말이야, 사람이라는 게 희망회로를 돌려도 괜찮아요. 돌려도 되는데 경향이라는 것도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이에요. 어디 듣보잡 신문사도 아니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일주일 전에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하는 거 어떠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나? 1주택자만 종부세를 폐지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심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심화 단계. 지금까지는 기초 단계예요. 기초 입문 단계. 이제 심화 단계로 갑니다. 장난 아니에요. 제일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은, 종부세 폐지하면은 더 양극화 똘똘한 한 채로 갈 텐데. 그러면은 형님, 누님들 보세요. 부동산 공약을 분석을 했고, 뉴스 기사 하나 보여드렸죠. 방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보여드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무주택자 분들이라든지 소유자분들별로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는 이제 뭉뚱그려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사실은 1주택이나 모주택이나 세금, 이제 보유세가 만약에 세제 변경이 없다면은 탈탈 털린다고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2주택자분이 팔았을 경우 세후 좀 돈이 많이 남길 수가 있잖아요. 네 번째, 빌라만 갖고 있는 다주택자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 한 채 플러스 빌라 여러 채. 이런 분들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빌라라는 게 그렇게 세금 보유세를 많이 내지는 않잖아요. 그죠? 양도소득세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재개발 빌라가 있다 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터 나옵니다. 김따기 초피싸기 카페를 가시면은 올렸습니다. 민간임대 주택이 부활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신축 빌라를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루비콘강 건널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되고, 시골은 어떻게 될 것이냐, 광역시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일단 제가 대선 결과 나오기 전에 쓴 글을 보면은 중소도시는 반등 좀 할 것이다, 시골은 아주 살짝 반등할 것이다. 빠르게 결론을 오늘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은, 나중에 어떻게 공급정책이라든지 세금 정책, 세제가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지금까지의 공약이랑 뉴스를 분석을 해 봤을 때는 부동산이 떨어지기는 현재 상황에서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릴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투자를 하란 얘기는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쌍코피 터집니다.